한밤중에 손이 완전히 저려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손가락을 보는데 마치 내 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서운 순간 말입니다. 팔을 타고 전기가 흐르듯 쏘아오르는 저린 감각을 느껴보셨나요?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시하려는 이 증상이 영구적인 손상이 오기 전에 신경계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18년간 서울에 있는 국내 최고의 뇌졸중 재활센터에서 신경재활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사지 감각을 잃은 환자 4,000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손자, 손녀의 손길조차 느낄 수 없게 된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 젓가락질을 할 수 없어서 일주일에 100번도 넘게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우시는 분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너무 늦게 오신 분들입니다. 저림 증상을 무시했던 분들, 저절로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이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8개월 전 제 병원에 오셨을 때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양쪽에서 부축해야 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발가락이 6개월 동안 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약간 저린 정도였다고요? 심각한 건 아니었다고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혼자서요.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거의 2시간 동안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저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경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치료를 간곡히 애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손바닥 중앙을 꽉 눌러보세요. 선명하고 뚜렷한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둔하고 흐릿합니까? 두꺼운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방금 조금이라도 망설이셨다면, 뭔가 느끼려고 더 세게 눌러야 했다면 여러분의 말초신경계는 이미 손상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여러분과 같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더 이상 옷 단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뜨거운 물에 데이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계단에서 비틀거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모두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저림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저림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찌릿찌릿한 감각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위기에 처한 신경계가 울리는 경보입니다. 여러분의 감각신경이 하나씩 죽어가고 있는 것이며 일단 사라지면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신경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몇 달이나 몇 년이 아니라 몇 주로 측정됩니다. 저는 거의 20년을 뇌졸중 생존자들, 뇌 신호가 치명적으로 차단된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건의 사례를 통해 교과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의 특정 압박점과 뇌의 통증 처리 중추 사이에는 특별한 경로,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자극하면 이 경로는 단 10초 만에 잘못된 통증 신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압이 아닙니다. 마사지 치료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수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다듬어낸 정확한 신경 재설정 기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이나 장비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왜 저림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일반 의사가 말한 모든 것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정확히 하십시오. 바로 지금 엄지손가락으로 반대쪽 손바닥 밑부분, 손목과 손이 만나는 곳을 꽉 누르세요. 3초간 세게 누르세요. 팔을 타고 올라오는 그 둔한 통증이 느껴지셨나요? 그 쏘는 듯한 감각이요. 무언가 느껴지셨다면
여러분의 신경이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위험 지역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신경재활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왔습니다. 지난 겨울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이 여사님이 새벽 4시에 왼손 감각이 없어져서 깨어났습니다. 그냥 손이 눌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다시 주무셨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얼굴 반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뇌졸중이 이미 중요한 뇌 조직을 파괴한 것입니다. 살아나셨지만 다시는 손주들의 이름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옷 단추도 채울 수 없습니다. 딸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저림은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림은 영구적인 손상 전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밤에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이상한 찌릿찌릿한 느낌? 그것은 의사가 가볍게 넘기는 혈액순환 불량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 과민성이며 감각 수용체가 이미 압도되어 오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뇌가 손상된 신호를 받고 있고 매분 수천 개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고 있으며 결국 올바르게 처리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제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들과 일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졸중 전에 저림이 있었던 환자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을 흔들면 사라지는 가끔씩의 저림, 그 다음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간 것입니다. 저는 3년을 한국 전통 수지침을 연구하는 데 보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결합된 치료법을 연구했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과 손목에는 뇌로 신호를 보내기 전에 여러 신경 경로가 모이는 특정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고속도로 교차로와 같습니다. 이 정확한 위치에 정밀한 압력을 가하면 통증 신호가 뇌의 처리 중심에 도달하기 전에 말 그대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들이 끊임없이 뇌에 소리를 지르며 혼란과 혼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법은 모든 것을 잠시 조용하게 만드는 자해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과부하된 시스템이 재조정되고 다시 올바르게 소통할 기회를 줍니다. 2019년에 초혜 씨라는 68세 남성이 분당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13개월 동안 양손의 저림을 겪고 계셨습니다. 6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약물치료, 물리치료, 심지어 침술도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손이 남의 것 같았습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요리하다가 열기를 느끼지 못해 2번이나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할 정확한 압박점 기법을 그분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각 손에 10초씩 하루 3번. 48시간 이내에 그분은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2주 이내에 지속적인 저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3개월 이내에 완전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소통 장애를 직접 다루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해결책을 보여드리기 전에 왜 기존 치료법이 실패하는지, 그리고 신경계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왜 이 기법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결코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병원에서 15분 진료 시간 동안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과 손가락에 저림이나 감각 이상을 경험할 때 실제로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대부분의 의사들로부터 듣는 일반적인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나 신경이 압박되었다고 말하고
비싼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졸중 환자를 8년간 치료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느끼는 저림은 실제로 주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난 신호입니다. 말초 신경이 뇌에게 소통이 끊어졌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잡음 간섭이 있는 전화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저림이 발생하는 중요한 10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각 수용기가 압도됩니다. 척수로 혼란스러운 신호를 발사하고 척수는 혼란스러운 정보를 뇌로 전달합니다. 뇌는 동시에 1000개의 상충되는 메시지를 받고 본질적으로 얼어붙습니다. 혼란을 처리할 수 없어서 저림, 따끔거림 또는 손가락의 무감각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제 기법이 즉각적인 재설정을 만들어냅니다. 손과 손목의 특정 압박점이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이 정확한 위치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혼란스러운 신호 패턴을 수동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압도된 수용기가 무작위로 발화하는 것을 멈추고 기준선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압이 아닙니다. 마사지 요법이 아닙니다. 관문 통제 이론의 현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표적 신경 중재입니다. 가하는 압력은 두꺼운 수초화된 신경 섬유를 따라 더 빠르게 이동하는 더 강하고 명확한 신호를 만듭니다. 이 강한 신호가 척수에 먼저 도달하고 느린 신경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약하고 혼란스러운 통증 신호에 대한 관문을 말 그대로 닫습니다. 이 방법의 완전한 힘을 가르쳐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오신 74세 E씨가 절망적으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오른손에 심한 저림을 경험했습니다. 칫솔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찻잔을 반복해서 떨어뜨렸습니다. 5명의 다른 신경과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신경 전도 검사, MRI 스캔, 당뇨병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저 노화라고 했습니다. 가바펜틴을 처방했지만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 저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씨를 진찰했을 때 다른 의사들이 놓친 무언가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림이 항상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발생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나 새끼손가락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중신경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표준 손목 터널 증후군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문제는 손목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신경 자체의 과민성이었습니다. 이 씨에게 10초 기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아침 저림이 60% 감소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년 동안 그 쇠약하게 만드는 저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수술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10초의 적절한 신경 재설정만으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신경소통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저림에 탁월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림이 갑작스러운 쇠약, 말하기 어려움, 얼굴 처짐 또는 심한 두통을 동반한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것은 뇌졸중의 징후이며 치료의 골든타임은 단 3시간입니다. 어떤 기법도 시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십시오. 지금 손가락 끝을 함께 대어 보십시오. 각 손가락에서 뚜렷한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없다면 다음에 나오는 것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제 이 10초 기법이 효과가 있는 정확한 신경학적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저림과 통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이나 발에 따끔거림이나 저림을 경험할 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경 섬유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그 신호가 뇌에 도달하기 전에 뒤섞이고 있습니다. 잡음이 있는 전화선을 상상해 보세요.
메시지는 전송되고 있지만 왜곡되고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태로 도착합니다. 서울 전역의 재활센터에서 뇌졸중 환자들을 18년간 치료하면서 제가 충격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저림은 실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림 그 자체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신경오작동, 즉 말초신경과 뇌의 감각피질 사이의 대화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손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각각은 손목을 통해 팔을 타고 올라가 척수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뇌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면 이것은 밀리초 단위로 일어납니다. 뜨거운 것을 만지면 뇌가 즉시 알고 손을 뗍니다. 완벽한 소통입니다. 하지만 이 경로들이 과부하되고 너무 많은 통증 신호가 한 번에 시스템을 범람시키면 뇌의 처리센터는 차단기처럼 차단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 신체의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대신 저리고 얼얼하고 때로는 아무 데서도 나타나는 견딜 수 없는 찌르는 듯한 통증을 남깁니다. 돌파구는 제가 강남구에 사는 71세 환자, 이 여사님과 함께 일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3년 전에 경미한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모든 전통적인 치료가 실패했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침술,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상태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느낄 수 없어서 길을 건너다가 손자의 손을 놓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목과 손의 특정 신경 경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 신경 다발이 모이는 세 개의 중요한 압력점이 있는데 제가 신경 접속 상자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순서로 정밀한 압력을 가하면 모든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중앙 허브인 뇌의 시상으로 직접 전달되는 즉각적인 재설정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신경과학입니다. 과부하된 통증 신호를 차단하고 강하고 명확한 압력 신호로 대체함으로써 뇌가 감각 수용체를 재조정하도록 강제합니다. 잡음이 사라집니다. 소통 라인이 다시 열립니다. 정상적인 감각이 돌아옵니다. 3개의 접속점은 첫째, 엄지손가락이 손목과 만나는 밑부분, 둘째, 2개의 두드러진 힘줄 사이 손목 안쪽 중앙, 셋째, 손목 주름 위로 정확히 2손가락 너비 떨어진 팔뚝 바깥쪽 가장자리에 위치합니다. 이 점들을 순서대로 누르고 각각을 정확히 10초 동안 단단한 아래쪽 압력으로 유지하면 통증의 관문 조절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신경계는 한 번에 제한된 신호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강한 압력 신호로 범람시키면 통과하려는 통증과 저림 신호의 관문을 문자 그대로 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완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신경학적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여사님은 첫 적용 후 30초 이내에 손으로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법을 하루에 3번 수행한 지 2주 이내에 다시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신경계의 언어로 직접 말하고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없는 명확한 명령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당장 손을 눈앞에 들어 올리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선명하게 보이나요? 좋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모두 부드럽게 움직이나요? 방금 망설였다면, 지연을 느꼈다면, 얼얼함을 느꼈다면,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를 들으세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을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 발, 얼굴의 저림을 느낄 때 당신의 몸은 단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이 경고를 비명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몸과 뇌 사이의 소통 고속도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가 완전히 붕괴되면 단지 감각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성을 잃습니다. 존엄성을 잃습니다. 셔츠 단추를 스스로 채울 수 없고 젓가락을 쥘 수 없고 새벽 3시에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말초신경병증이지만 그 복잡한 이름은 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경은 몸의 모든 부분을 뇌에 연결하는 전화선과 같습니다. 그 전선이 손상되면 신호가 뒤섞입니다. 뇌는 명확한 정보 대신 혼란을 받습니다. 뇌는 당황하고 통증 신호, 타는 듯한 감각 또는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보내지 않습니다. 완전한 침묵입니다. 그때 손이 저려서 자신의 살이 타는 냄새를 맡을 때까지 가스레인지에 화상을 입은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저림 동안 몸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피부와 근육의 이 작은 센서인 감각 수용체가 압도됩니다. 한 번에 만 통의 전화를 받는 교환원을 상상해 보세요. 시스템이 다운됩니다. 교환원이 포기합니다. 뇌는 그 영역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것을 멈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압도된 수용체는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멈춘 컴퓨터처럼 재부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박 박사는 서울 전역의 재활센터에서 뇌졸중 환자들과 함께 일한 17년 동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지속된 저림이 있는 환자들, 어떤 약도 만질 수 없는 저림이 있는 환자들이 특정 손치료 세션 후에 갑자기 완전한 완화를 보고했습니다. 모든 손치료가 아닙니다. 특정 압력점만입니다. 그는 이것을 집착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정확히 어느 점이 손과 손목에 가하는 압력이 통증 신호의 혼란을 차단하고 신경계를 재설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통증의 관문 조절 이론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척수에는 어떤 신호가 뇌에 도달할지 조절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경 경로에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본질적으로 과부하된 통증과 저림 신호에 대한 관문을 닫는 동시에 새롭고 깨끗한 경로를 열게 됩니다. 마치 사고 현장을 완전히 우회하는 새 차선을 열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치료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증상만 치료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둔하게 만드는 약을 줍니다. 쉬면서 기다리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핵심 문제인 신경 전달의 오류 자체는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림이 계속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손가락 3개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갑자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이것이 독립성이 끝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과부하된 신호를 근원에서 차단하고 영구적으로 차단되기 전에 수용체를 재설정하면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진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영구적이 되기 전에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0초 기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리를 알면 매번 올바르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 팔, 손가락의 저림이나 따끔거림이 발생할 때 실제로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증상을 느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말초 신경과 뇌 감각 처리 센터 사이의 전달 경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잡음을 전송하는 전화선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전화기 자체는 잘 작동하고 수신기도 잘 작동하지만 전송 과정에서 메시지가 뒤섞이는 것입니다. 박 박사는 서울의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은 뇌졸중 환자들이
반대쪽 손의 매우 특정한 지점에 우연히 압력이 가해졌을 때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완화를 경험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영향을 받은 손이 아니라 건강한 손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핵심 통찰력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10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밑부분, 엄지와 검지 사이의 물갈퀴 부분에 정확히 위치한 신경 말단 집합체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신경들은 경추로 가는 직접적인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즉시 뇌의 시상으로 연결됩니다. 시상은 통증과 감각의 사령부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을 통과합니다. 반대쪽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이 정확한 지점에 강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면 우리가 신경 차단 신호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뇌는 이 압력 지점에서 오는 강력하고 명확한 신호를 받아서 저림 부위에서 오는 혼란스럽고 잡음으로 가득 찬 신호의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과부하된 감각 수용체가 10초간 휴식을 취하고 압력이 해제되면 종종 정상 기능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압력은 약간 불편할 정도로 충분히 강해야 하며 전체 10초 동안 움직임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8초가 아닙니다. 12초도 아닙니다. 정확히 10초입니다. 박 박사는 3년에 걸쳐 수백 가지 변형을 테스트했습니다. 10초가 효과를 차단하는 보호 근육 긴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재설정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이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입니다. 6개월 동안 왼손에 지속적인 따끔거림이 있은 후 박 박사의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비타민 보충제를 주고 신경 전도 검사를 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제안했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끔거림 때문에 물건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전하게 안을 수 없었습니다.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박 박사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기법을 가르쳤습니다. 왼손 증상에 대한 오른손 압력 지점, 10초간의 강한 압력. 그녀는 그를 미친 사람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비싼 치료법이 실패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바로 시도했습니다. 10초. 압력을 풀었을 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따끔거림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반년 만에 처음으로 손이 정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기법은 기능적 신경장애에 효과가 있습니다. 즉, 압박된 신경, 혈액순환 불량, 반복적인 긴장 또는 경미한 신경 자극으로 인한 저림을 의미합니다. 절단된 신경이나 진행된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같은 구조적 손상은 고치지 못합니다.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저림이 물건을 쥘 수 없는 약함을 동반하거나 아무런 완화 없이 3일 이상 지속적으로 지속되면 즉시 의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이 기법은 일시적인 증상의 즉각적인 완화를 위한 것이지 적절한 진단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토록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신경계가 명확하고 강한 신호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약해지거나 혼란스러워지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압력 지점을 통해 압도적으로 명확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뇌가 감각 정보를 올바르게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우아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적용하면 10초 이내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저림과 신경통증에 대해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6번째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며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는 모든 저림을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모든 따끔거림 감각, 모든 쏘는 통증, 손이나 발의 모든 무감각한 느낌이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오해가 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18년간 근무하면서 저는 단 하나의 간단한 구분을 무시했다가 응급실로 급히 실려온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림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일시적인 압박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팔을 잘못 빼고 잘 때, 다리를 너무 오래 꼬고 앉아 있을 때, 압력이 일시적으로 혈류를 막을 때 발생합니다. 이 저림은 몇 분에서 몇 시간 내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신경이 손상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압박을 받았을 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경 경로 손상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것은 신경 섬유 자체가 손상되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죽어가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저림은 빨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퍼져나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면 영구적으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어떻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정확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저림이 아무런 변화 없이 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잠재적인 신경 손상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패턴입니다. 저림이 팔이나 다리를 따라 특정 경로를 따라가나요? 단일 신경이 제어하는 특정 영역인 피부 분절과 일치하나요? 그렇다면 그 신경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동반 증상입니다. 힘이 빠지기도 하나요? 여전히 펜을 단단히 쥘 수 있나요? 발끝이나 발뒤꿈치로 설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운동신경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3개월 전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진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의 초의 여사님은 손 저림을 6주간 무시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혈액순환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힘껏 문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탁자에서 동전을 집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대립하는 힘을 잃었습니다. 손목의 정중신경이 자신도 모르던 염증에 의해 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딱 적시에 발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릴 신경감압 기법을 시행한 지 2주 후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초의 여사님이 한 달만 더 기다렸다면 신경 손상은 비가역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신경을 보호하는 수초가 완전히 퇴화했을 것입니다. 어떤 수술도, 어떤 약물도, 어떤 기법도 그 기능을 되돌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셔츠 단추도 채우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한 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저림을 느낄 때 즉시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손을 확인해 보세요. 각 손가락에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눈을 감고 날카로운 것과 둔한 것의 촉감을 구별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감각신경이 이미 손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엄지손가락 끝을 새끼손가락 끝에 닿게 해보세요. 양손에서 부드럽게 할 수 있나요? 한쪽이 서툴다면 운동 조절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르치는 10초 기법은 단순 압박이 아닌 신경 경로 손상에 특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초신경에서 뇌로 전달되는 통증 신호를 재설정합니다. 하지만 먼저 어떤 유형의 저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상태를 치료하는 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든 분들께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이 10초는 단순히 저림을 멈추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셔츠 단추를 채울 수 없게 만들고 식탁에서 젓가락을 쥘 수 없게 만들고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신경 손상의 연쇄 반응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이런 진행 과정이 수십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약간의 따끔거림,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저림.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우리는 정확한 실천 단계를 거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것을 연습하시고 가정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3시에 갑자기 저림이 찾아올 때 도움을 찾을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골든타임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천 단계입니다. 손이나 팔의 저림, 따끔거림 또는 전기가 통하는 듯한 감각을 느끼는 순간 즉시 제가 신경문이라고 부르는 압박점을 찾으십시오. 손목 주름에서 정확히 세 손가락 너비 아래 두 힘줄 사이 한가운데에 위치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대로 지금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편 손의 세 손가락을 손목 주름에서 시작하여 놓고 아래로 측정한 후 중앙을 단단히 누르십시오. 약간의 압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 압통은 좋은 것입니다. 올바른 지점을 찾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그 정확한 지점에 단단하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십시오. 마사지가 아닙니다. 문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클릭되지 않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직접적이고 꾸준한 압력입니다. 이 압력을 정확히 10초 동안 유지하십시오. 천천히 세십시오. 하나, 둘, 셋. 이 10초 동안 압력은 신경 경로를 따라 전달되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신경계에 멈추고 재설정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10초 후 즉시 놓지 마십시오. 대신 가벼운 접촉을 유지하고 압박점에 엄지손가락을 유지한 채 손목을 각 방향으로 천천히 3번씩 돌리십시오. 이 순환 동작은 정상적인 신경통신과 혈류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영향을 받은 부위를 확인하십시오. 손가락을 흔들어 보십시오.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각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닿게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저림이 줄어듭니다. 무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각이 완전히 돌아왔다면 훌륭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나아졌다면 전체 동작을 2번 더 반복하세요. 이제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 기법을 3번 실시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무감각과 함께 가슴 통증, 언어 장애 또는 안면 마비가 동반된다면 이 기법을 시도하며 단 1초도 낭비하지 마세요. 응급 서비스에 전화하세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세요. 이것들은 뇌주들 중에 징후이며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재활센터에 오신 68세 이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달 동안 매일 밤 손저림을 겪고 계셨습니다. 모든 의사가 그냥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냥 노화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법을 배운 그분은 그날 밤 바로 적용했습니다. 저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재발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제게 한 가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이 기법을 직접 연습해 보세요. 근육을 훈련해야 하듯이 신경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건강할 때 연습하면 한밤중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손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기억할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신경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아시는 50세 이상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제 조회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병원에서 매주 목격하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다가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분들의 비극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식을 갖추셨습니다.
사용하세요. 가르치세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림이 왔을 때 어떤 지압 기법을 가장 먼저 시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의 획기적인 방법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경통이나 저림 증상으로 고통받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